자, 이번 시간은 지금 34번 교환에 나와 있는 번호 봤을 때 34번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볼까요? 34번째. 자, 이제 보면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근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34번 지문인데 지금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34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35번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보시면 3개월 이내 지금 34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기 이제 보면 제가 따로 보충한 여기 이제 보시면 따로 제가 보충 자료로 지금 첨부된 이걸로 좀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면 지난해 좀 일부 개정이 돼서 3개월 이내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면 지금 현재 교환 따로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보충 자료를 가지고 여기 34번 탄력적으로 여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분들은 일단 이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그 교환에 관련된 지문에 갔을 때 일단 그 교환상의 번호는 양갈 5번으로 갈게요. 여기 양갈 5번에 갔으면 좀 이게 보면 교환이 두 개가 좀 중첩이 되긴 합니다만 좀 이거 분명히 이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일부 이제 개정이 되고 했었던 부분들이 또 정리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준비한 교환으로 갔을 때 양갈 5번에 가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그래서 지문은 5번은 좀 더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데서 문항번호 갔을 때 자, 문항 1번은 지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문항 1번은 2주 단위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2번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그래서 현재 문항 1번 운영은 2주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쉽게 보면 이 2주 단위로 운영하고 3개월도 운영한다는 기본 개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2주 단위로 기본 개념은 동일하니까 그 접근성만 좀 높이기 위해 2주 단위로 운영한 걸로 예를 들어서 1주. 그럼 2주 단위 운영했을 때 1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이라면 일단 1주차 40시간 근무할 거고 2주차는 몇 시간이더라? 40시간이면 2주 합산해서 몇 시간 근무하면 되나요? 80시간 근무하면 되죠. 근데 이 근로 시간은 뭐 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가 돼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 그럼 어떤 형태 운영할 거냐 그래서 그럼 1주차에 40시간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1주차에 근로 시간을 40이 아니라 35시간을 운영했다는 거 부분들이. 그러면 1주차에 좀 35시간 운영을 했는데 그다음 2주차 그러면 몇 시간 할 거냐 했을 때 1주차에 다 하지 못한 몇 시간, 5시간 2월 시켜서 2주차는 몇 시간 하면 되나요? 45시간에서 2주 합산 몇 시간만 맞추면 될까요? 80시간에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은 뭐 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2주 단위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단위를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이게 근로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기본 개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부분들은 이제 개념은 그래 접근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가보니까 자 그럼 2주 단위 운영을 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둘 거냐 이제 그래서 질문에 가보면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 단위를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한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죠. 근데 다만 특정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특정주라고 했을 때 뭐죠?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여기 이 특정주 1주차 하지 못한 2월을 시켰을 2주차 이 시간에는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더라 해서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래서 자 그럼 2주 단위가 하나 기억을 할 것을 일단 2주 단위 운영은 어디에 근거를 뒀더라? 취업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했을 때 특정일에 초과 근로시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데에서 2주 단위 1번 하고요. 자, 그다음 2번에 갔을 때 3개월 단위 동그라미 2번에 자, 그러면 3개월 단위는 어느 근거 규정을 또 이걸 운영할 거냐는 데서 보니까 여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라는 데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의 단위별 평균에서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단서 다만 특정주 근로시간은 몇 시간?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개월 단위는 운영했을 때 근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특정주 근로시간은 몇 시간? 12시간. 그리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 몇 시간인가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래서 특정 일과 특정 주, 그러면 지금 2주 단위는 어느 규정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2주 단위는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일단 초과 근로시간 관련해서 2주 단위는 특정 주만, 그래서 3개월 단위는 특정 일과 특정 주 모두 다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 따른 2주와 3개월 단위 운영의 형태 이제 하나 동그라미 1, 2번 하나 정리하고요. 3번. 자, 1과 2란 것은 이와 같이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운영을 했을 때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더라 해서 문항 3번, 4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존 방안을 강구한다. 그래서 문항 4번 나와 있고 부분들은 그래서 5번이 지금 보면 지금 보시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그 다음에 6번. 자,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보니까 이제 3개월 이내라 했다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보시면 여기는 3개월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하고 기간은 어느 기간 이내로 이거를 단위 기간을 운영할 거냐 그래서 일단 6번에 이제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해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운영 시간은 여기는 6번. 6번은 여기는 3개월 초과, 3개월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탄력적 운영제다. 그래서 이 시간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여기 이제 보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밑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한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을 초과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이 기간 동안 뭐하겠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6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단위기간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에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초과 6개월 이내 이 근로시간 형태 여기는 보시면 여기도 특정주의 12시간, 특정주의 몇 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래서 6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밑에 이제 기역에서 리을에 관련된 사항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문항 2번을 2번에 자,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몇 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게 돼 있더라.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해서 2번은 연속해서 몇 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게 됐다.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번, 3번. 자, 사용자는 일에 디귿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몇 주 전까지,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합니다라는 데서 그래서 몇 주 전까지 그걸 통보하게 돼 있다.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통보하게 돼 있더라라고 해서 문항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4번 그리고 5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6번까지는 보면 이것도 적용 규정에 봤을 때 1부터 5까지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달력적 근로자 일단 운용형도 크게 두 가지. 방금 봤던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이내 운용에 되는 이 두 가지 2주와 3개월 단위하고 그리고 6번은 3개월을 초과해서 최대 몇 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6개월 이내 운영은 이 두 가지에서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대한 단일 운영이 되는 이 두 가지 근로시간 형태를 이걸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또 보면 또 지문에 7번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지금 보시면 지문이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여기도 7번 여기도 교환 제가 준비한 교환 7번으로 좀 정리할게 부분들은 여기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로 좀 정리하면 보시죠 부분들은 자 7번 자 7번 선택적 근로시간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택적이란 것은 업무 시각과 종료 시각을 누가 정합니까? 근로자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업무 시작과 종료를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다 해서 시작 종료 시각을 누가 근로자 선택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침 9시에 출근하면 퇴근은 몇 시에 하죠? 09시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하더라? 18시. 이제 중간에 8시간 일하면 중간에 휴식 시간 1시간을 포함해 총 몇 시간? 9시간 근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업무 시작 종료 시각을 누구에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시 출근하자고 나는 이 새벽에 좀 출근해야 돼. 그러면 05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간만? 9시간. 아니면 나는 오후 13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만 하면 되죠? 9시간. 그래서 업무 시작과 종료를 누구에게 근로자에 맡기겠다는 기본 개념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하면 몇 개월 지금 돼 있냐면 1개월 일단 양가를 닫고 1개월 이내 정상 기간을 평균한다 되죠. 정상 평균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에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문항 1번에 그러면 이 선택적 근로시간의 운영 형태는 거의 지금 정상 기간은 몇 개월 정상 기간을 통해 여기 운영할 수 있다고 보니까 몇 개월이냐면 여기 지문 1번에 1개월이지 1개월. 1개월의 이 정상 기간을 통해 이 1개월 동안 뭐 하더라? 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 선택할 수 있는데 1개월 다음 양가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의 업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1개월에 이와 같은 이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직고지름 그때는 여기 보면 직렬임 여기는 몇 개월? 3개월. 그때는 3개월의 이 정상 기간 동안 뭐 하더라? 근로시간을 업무 시작 종료를 누가 여기는 근로자에게서 여기는 특정의 단서를 주지 않으면 몇 개월이 1개월인데 지금 단서에 따른 이와 같은 직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상 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꼭 구분하셔서 무조건 1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서에 따른 직렬이 밑에는 몇 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3개월의 정상 기간을 통해서 업무 시작 종료를 근로자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문의 밑에 이제 그 기억에 따른 비읍 중에도 이제 보시면 지문에 쪽에서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7번의 동그라미 그 기억에 가봤더니 대상 근로자 범위는 지금 누구는 제외하고 되어 있냐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근로자는 뭡니까? 제외. 좀 전에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5번, 6번에 대한 경우는
여기는 임신 중에 근로자는 여기 이제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디? 이 지금 선택적 근로 시간대에서 누구는 그 지금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양쪽 선택이나 탄력적 근로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간 근로자 범위를 봤을 때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여기는 양쪽 모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잠깐 구분하시고요. 7번. 자, 여기도 이어서 문항 2번까지 볼게요. 2번까지. 2번. 자, 사용자는 일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상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그래서 기억. 1개월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정상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그래서 기억.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몇 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그렇지 않더라 단서. 그다음에 니은. 매 1개월마다 평균 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그래서 이 경우 56조 1항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56조 1항을 양가로 좀 지문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법에 지금 여기서 이제 56조 1항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 1항인데 양가로 단서를 가보니까 여기는 연장 근로의 지급에 대한 임금에 관한 규정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이 규정은 지금 보면 니은의 지금 지문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했으니까 이 규정은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문 니은까지 내서 여기는 문항 1번하고 문항 2번까지는 정리하셔야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5, 6, 7 선택적 근로시간에 보시면 1번의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2번의 요 규정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지문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34번하고 35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5번, 6번하고 그리고 지금 교환으로 설명드렸던 여기 보충 설명드렸던 5, 6, 7은 여기 한 5번하고 5번에서부터 요 5, 6, 7은 보충 자료를 설명드린 이 자료로서 정확히 지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다시 이제 교환으로 돌아와 볼까요? 교환. 그래서 36번 연장 근로 제한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그다음에 휴게 시간, 37번의 휴게는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4시간인 경우는 몇 분을 줍니까? 휴게 시간을 30분, 8시간이 몇 시간을 준가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은 언제? 근로시간 중에 도중에 줘야 한다. 그래서 37번하고 38번 휴일에 관한 규정도 좀 잠깐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8번의 그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셨을 때 여기는 세 가지 근로죠. 38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해서 다시 이제 38번으로 돌아와서 39번은 세 가지 근로 현재 다시 돌아와서 39번으로 다시 원위치하셔서 보셨을 때 여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세 가지 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 지급은 해서 이 세 가지 일단 임금은 무슨 임금의 기준이냐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이 얼마? 통상임금의 이제 100분의 얼마냐? 요 뒤쪽에 물론 임금에 관한 규정은 무엇도 중요합니까? 무슨 임금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플러스 100분의 동그라미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이 얼마란 요 수치까지 좀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세 가지 근로 형태에 따라 크게 어려움은 없죠. 동그라미 1번은 연장 근로입니다.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을 2번.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는 그 휴일 근로 기준 시간이 박스에 가 보니까 8시간 이내와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 얼마를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밑에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100을 해서 가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휴일 근로는 일단 통상임금의 100분의 얼마도 중요합니다만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8시간 이내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 시간 몇 시간을 8시간이라는 기준 시간 꼭 기억하셔서 이내 초과에 따라 얼마가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는 보니까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그래서
39번 1, 2, 3에 따른 연장, 휴일 근로 그리고 야간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백분이 얼마인지 하나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40번 보상 휴가제 나와 있고 41번 연차 유급 휴가. 여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들인데 질문은 자, 41번 연차 유급 휴가를 잠깐 볼까요? 자, 일단 연차 유급 휴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작은 척을 한번 가볼게요. 1번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1번. 자, 2번. 2번은 지금 계속 근로 기간이 몇 년 미만,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몇 개월, 1개월 개근 시 며칠을 줍니까? 1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2번, 3번. 3번에 가산 휴가에 관한 총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인데 3번.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일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며칠이 한도로 합니까?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 1번하고 쪽에 1번하고 2번, 1, 2, 3번을 봤더니 일단 여기 이제 그중 1번하고 1, 3번 일단 2번은 잠깐 빼더라도 그러면 1번은 이 유급 휴가 1년간 몇 퍼센트 이상 출근했다. 80% 출근 며칠을 줍니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가산 휴가는 동그라미 3번. 계속 근로 연수가 아무리 근로 연수가 여기 길다 하더라도 최대 유급 휴가 총 유급 휴가에서 며칠이 최대 한도인가요? 25일이 최대 한도더라. 그래서 유급 휴가 일수는 짧게는 15부터 최대 몇 일까지 25일 요 사이 기간이네. 이제 보면 계속 근로 연수와 유급 휴가 일수가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1번하고 3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4번. 자, 사용자는 1부터 3까지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에 정하는 무슨 임금을 준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최저 15부터 20일인데 임금에 관한 임금은 이제 보면 여기는 문항 2번까지 초과한다. 임금에 관한 규정을 줬을 때 1, 2, 3에 따른 요 기간 동안 뭘 줍니까? 임금. 위 해당된 기간 동안 임금을 주는데 여긴 좀 하나 주의하실 게 연차 유급 휴가 기간 때 1, 2, 3에 따른 규정에 따른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주는 이때 주는 임금은 무슨 임금을 한다가 아니라 좀 전에 지워졌습니다만 연장, 야간, 휴일은 무슨 임금인가요? 일단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에서 100분이 얼마로 나눠졌죠. 그래서 하나 하고.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지급이 되는 임금은 여기는 통상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한다가 아니라 지문을 보시면 임금을 지급하는데 지문에 가보니까 여기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뭐 이때 임금은 무슨 여기는 임금은 이때 임금은 여기는 따로 법령이 아니라 여기는 취업규칙 등이라고 그래요. 취업규칙 등에. 그러면 취업규칙 등이라는 건 취업규칙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때 임금은 무슨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이때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뭘 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봤더니 통상임금을 했더니 그때는 A 사업장은 무슨 임금을 무슨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 B라는 사업장을 가봤더니 취업규칙에 뭐라고 돼 있다. 통상임금이 그때는 무슨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됐든 무슨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어디에 취업규칙 때문에 취업규칙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임금을 정한다면 그 정한 임금이 1, 2, 3에 해당되는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되는 거지 법에서 무슨 임금을 한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서 일단 문항 4번 하나 확인하고요. 5번. 자, 5번에 이제 보시면 사업장에 출근하죠. 좀 전에 1번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규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5번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간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출근한 것으로 이제 본다. 그래서 문항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휴업한 기간 니은 임신 전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를 휴업한 기간 그리고 디귿 남녀 고용 관련 법률에 따라 뭐에 따라 육아휴직을 휴업한 기간에서 여기는 5번의 기역 니은 디귿에 세 가지 관련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 출근할 수가 없죠. 없더라도 이때는 뭐 하더라 출근한 걸 인정한다 출근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5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6번은 연차 유급휴가 시효입니다. 시효. 그럼 연차 유급휴가 시효는 몇 년이면 소멸할까? 그래 지문에 가봤더니 지문에 자 1년간인데 1년간 행사점을 소멸한다는 적이 있고 1년의 양가로 가보니까 계속 근로 기간이 몇 년 미만 1년 미만인 근로자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라 이제 그래서 일단 유급휴가는 시효는 몇 년이면 소멸? 시효는 몇 년이면 소멸하더라? 1년이면 이때는 소멸한다는데 1년이면 소멸을 합니다. 1년이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자, 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1년이면 소멸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는 소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소멸 1년이 지나 소멸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소멸하지 않는 거는 여기는 무슨 사유? 여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 그래서 사용자 귀책 사유가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유자가 어떤 걸 분명히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인해서 1년이 지나 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귀책이 있기에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동그란 그 문항 6번의 시효는 1년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것들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사용자가 어떤 귀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항 4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2번에 여기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여기 지문에 42번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 지문에 가보니까 자 연차 유급휴가에 뭐가 있냐면 사용 촉진이에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입니다. 촉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시효는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1년. 그러면 이 유급휴가 시효가 1년인데 그럼 이 휴가는 누가 씁니까? 근로자가 휴가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용 촉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제 법에 따른 이와 같은 몇 개월 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뭘 하세요? 사용 촉진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 촉진 규정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걸 뭘로 보는 겁니까? 귀책으로 봐서 1년처럼 소멸하지 않더라? 소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지금 보시면 그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은 1과 2로 좀 나누어서 자 문항 1번입니다. 1번 사용자가 유급휴가 양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그래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여기서 말하는 기간이라는 건 시효 몇 년인가요? 1년의 시효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한번 하세요? 6개월 전에 한번 하는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자, 그럼 6개월 전에 한번 절차를 진행했을 거고요. 그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니은번에 가보니까 촉구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기역의 촉구, 즉 6개월 전에 한번 촉진에 관한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뭐더라? 서면으로 통보한다. 2개월 전은 그 사용 시기를 여기는 누가 정합니까? 사용자가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보를 해서 할 것.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이 촉진을 동그라미 1번에 따라 이제 보시면 몇 개월 전에 합니까? 6개월 전에 한 번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또 몇 개월 전에 합니까? 2개월 전에 한 번 하세요라고 해서 1년의 휴가 끝나기 6개월 전에 한 번, 2개월 전에 한 번 이 촉진을 합니다. 1번, 2번. 2번은 지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용 촉진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 촉진에 관한 이 개월에 관한 규정이 좀 다른데 일단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이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니까 사용자가 계속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규칙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역에 가보죠. 기역에 자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번, 3개월 전에 한 번. 자 그리고 단서 있죠.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합니다. 기역번, 니은. 자, 기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든 일부 사용시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 다만 기역의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기간이 끝나기 몇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라고 해서 기간은 지금요 기간은 이제 보셨을 때 니은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면 몇 개월 전에 합니까? 3개월 전에 한 번. 그리고 문항 2번이 들어갈 리 아니죠. 6개월 전에 한 번 합니다라고 하는 6개월 전에 한 번 하고 또 몇 개월 전에 합니까? 2개월 전에 했다면 1년 미만이 3개월 전에 한 번 하고 여기는 얼마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번에 따른 단서에 따른 이 촉구한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이면 며칠 이내 5일 이내. 마찬가지 니은도 단서만 잠깐 확인했을 때 자, 니은은 그 네 번째죠. 다만 기역의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이 기간이 끝나기 몇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뭐 하더라? 서면으로 촉구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1개월 전에 얼마? 1개월 전 5일입니다. 여기는 몇일 전에 10일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용 촉진에 관한 건 이렇게 해서 42번 여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귀책사 여기 이 연착륙표 연계선상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40에 40을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정도 숫자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유급휴가 대체는 그냥 참조대로 보십시오. 부분들은 그냥 적용 제외인데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이래. 적용 제외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적용 제외는 여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보시면 자 43번 적용 제외 43번입니다. 43번. 여기 보면 적용을 뭐 하겠더라? 제외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의 일부 규정을 뭐 하겠더라? 적용을 제외하겠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교환. 이제 제가 좀 준비하고 보충 자료 교환에 여기는 문항 번호가 여기는 4번을 잠깐 보실까요? 4번을 잠깐 보실까요? 적용 제외 규정을 몇 가지를 적용을 제외할 거냐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 제외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세 가지여서 지금 봤던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정을 뭐 하겠다? 적용을 제외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보니까 여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적용 제외 근로자라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1번은 지금 적용 제외 대상자 규정에서 동그라미 1번에 여기 4번에 1번에 가보시면 1번에 적용 제외 근로자 보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총 4가지인데 여기서는 일단 그 중에서 일단 4가지가 기역에서부터 여기 1번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이제 해서 4가지 근로자 보험 주겠다는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하나 좀 더 들어가서 봐두실게요. 그 중에 현재 세 번째에서 디귿에 나와 있는 누구에 대한 그 중에 여기 적용 제외 4가지 대상자 중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이 적용 제외 대상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문에 디귿에 가봤더니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규정을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뭘 얻어야 돼요? 승인을 얻는 절차.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플러스 고용노동부 장관은 뭘 거쳐야 돼요?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하겠다. 이 방금마다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제외합니까?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부분들이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1번 정리하고 2번. 자, 이제 그러면 적용을 제외한다는 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용을 제외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으로 바로 가죠. 3번.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은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줍니까? 네. 이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는 걸 법에서 뭐더라? 장관이 무슨 절차를 거쳤다? 승인을 얻었다라고 보고서 몇 가지 규정을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근로 형태에 따른 기역과 니은에 따른 이제 기역 니은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그리고 니은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는 그 근로 형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기역. 그럼 이번에 이제 기역에 가보니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필요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그 다음에 니은.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어떤 근로 형태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합니다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인데 여기 이제 보면 2번에 감시적 근로 종사하는 자와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자 이 용어하고 좀 한번 정리 읽어두시되 그러면 기역번은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잠깐 전환해 봤을 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는 공동택 여기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는 경비원이죠. 경비원에 근무하신 분들의 근로 형태가 기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그다음에 니은에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니은은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택 잠깐 이거를 전환해 봤을 때 공동택에 예를 들어서 변전실이 있다. 변전실이 있다면 일단은 그 지하에 변전실이 있다면 일단 수전 용량에 거의 보면 거의 특고압 이상이 되죠. 특고압 이상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이 변전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면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선임한다면 누구를 선임하게 돼? 용량에 따라 이제 보시면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둘 건 예를 들어서 전기 기사로 볼까요? 전기 기사.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 기사의 근로 형태가 니은에 나와 있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형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예를 들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형태하고 지금 니은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 형태가 요거 의미를 기억하시고 공동태를 전환해 봤을 때 경비직이나 전기 기사 정도 생각하시면 근로 형태 조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문항 지금 4번 교환으로 이제 보충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43번 이 부분 하나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에 44번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이라는 자 그래서 나와 있어요. 부분들은 이제 44번은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뭐 4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여기서는 문항 4번을 좀 볼까? 4번은 이제 보면 시간의 이제 근로라고 해서 한번 요게 주관식으로 한번 그 중에 단체 협약하고 150이라는 그 시간 1년 관련 이 숫자를 쓴 게 한번 물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 4번만 잠깐 보죠. 사용자는 사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줄에 단체 협약 하나 그리고 그 시간의 근로시간 관련해서 1년 중에 150이라는 숫자를 해서 단체 협약 150이라는 숫자 확인하시면서 시간의 근로 나와 있고요. 뭐 생리휴가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보면 임산부 보호 여기도 일자만 좀 확인할게요. 부분 46번 일자만 좀 확인. 46번도 여기 46번에 출산휴가 이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 이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출산을 했다면 이때 이 보호휴가는 며칠의 보호휴가를 줄 거냐 그래서 이 출산휴가 요 일자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휴가 보죠. 양가로 46번에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며칠을 줍니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데 양가로 단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며칠을 줍니까? 120일이니까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면 그때는 휴가가 90이 아니라 며칠로 가는 거죠. 120일이다. 그 일자 하나 확인하시면서 1번. 자, 그리고 90일이든 120일이든 그 휴가를 주죠. 주어야 한다고 했으니 그 줄 거고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양가로 단서에도 60일 중에 최소 출산 후에 며칠이 되게끔 합니까? 60일이. 그래서 그러면 90일 플러스 45, 120 플러스 60. 그래서 각각 숫자는 90의 절반 45, 6, 그리고 120의 절반 얼마? 60. 그렇게 정리해서 양가로 15번,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이 휴가는 꼭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을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유산의 경험 등에서 밑에 나와 있는 2번의 박스에 기역, 니은에 따른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우 중에 해당이 돼도 뭐 하겠더라?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2번의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줄에 법에 따른 사유에서 이거를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쓰는데 나눠 쓰더라도 지금 세 번째 줄에 휴가 기간은 연속 출산 후에 며칠이 되게 하면 연속해서 45 양가로 단서 며칠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출산 전이라도 이걸 나눠 쓸 수 있다. 나눠 쓰더라도 최소 출산 후는 최소 며칠 이상이 되도록 합니까? 45 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번, 3번은 이제 지금 1, 2번은 출산으로 놓고 그 기준을 놓고 뭐 봤다면 3번은 임신 중 여성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러면 유산 사산의 경우 일단 보호휴가를 줍니까? 네, 그때는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를 줍니다. 근데 단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인 경우는 그때는 수술에 따른 유산은 그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수술을 통한 유산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그 3번의 박스에 가보면 유사산 휴가는 어떤 특정 일수를 정할 수 있는가 해당 주에 따라서 짧게는 동그라미 기억이 5일부터 해서 최대 미음의 몇 일까지 90일까지 줄 수 있다는 건 뭐 여기 일수는 따로 정리할 그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유사산 휴가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줍니다. 그런데 수술을 통한 유사는 그때는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 정도만 정리하시고 박스에 들어있는 기억에서 미음에들이 해당 주수에 따른 일자까지는 여기는 뭐 크게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박스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을 잠깐 보죠. 유급 휴가 일수 관련해서 휴가 중 최초 며칠은 유급을 한다. 이제 60일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90일 중에 며칠은 유급을 합니까? 60일. 양가로 단서에 한 번에 둘 이상이 다 임신했다 그러면 120일 중에 며칠은 유급을 합니까? 75일은 유급이다. 그래서 여기는
문항 4번에 유급휴가 일수 60이라고 75일 정도 일자 정도는 좀 정리를 좀 그 일자는 좀 확인해 놓으십시오. 부분들은 일자 정리하고요. 그다음 5번, 6번 건너서 7번의 일자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일을 허용한다. 다만 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문항 번호 나와 있는 7번까지만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7번 정리하고 8번, 9번은 한번 참조적으로 봐두시고요. 47번 태아 검진 시간에 허용하고 48번 육아 시간은 여기는 그냥 한번 참조하세요. 47, 48번은 참조하시고 좀 쉬었다가 현재 그 교환상의 번호 49번에 요양보상부터 여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예.